어느 날 매일 아침 다른 사람 가게도 아니고 내 가게를 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 고생 끝 낙이 온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 아무리 잘 돼도 초심 잃지 말고 새벽같이 문 열어야지. 식사 되나요? 어서 오세요. 그럼요. 이제 막 열어서 음식 데우는데 좀 시간이 걸려도 금방 해드릴게요. 추운데 들어와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국밥 하나만 주문할게요. 네, 저희가 국밥 양이 많기는 한데 하나 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저희 아이만 먹으면 돼요.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어서. 네, 알겠습니다. 금방 드릴게요. 네, 너무 뜨거우면 아이가 먹기 힘드니 너무 팔팔 끓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세요? 네? 네, 조금 바빠서요. 오래 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이가 먹기 편하게 따뜻할 정도만 해서 드릴게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아이가 좀 수월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도 되는데 되도록 빨리 먹어야 해. 알았지? 혹시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밥 더 드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잠시 뒤. 사장님, 여기요. 웬 돈? 국밥 한 그릇 비어있고 테이블 위에 돈 올려있던데요? 손님이 두고 가셨나 봐요. 뭐, 벌써?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어, 아이만 한 그릇 먹인다고 미지근하게 데워달라고 하시더니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드시고 가셨나 보네? 그렇게 놀라실 정도면 진짜 금방 드시고 가셨나 보네요. 어, 무슨 급한 일인지 어머니는 드시지도 않고 아이만 먹이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이것도 두고 가셨나 보네요. 지갑? 네, 그릇 치우면서 보니까 테이블 밑에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돈 꺼내고 짐 챙기면서 떨어진 것 같은데 미처 살펴볼 여력도 없었나 보네요. 이리 줘. 뭐 하시게요? 얼마 안 됐으니까 요 근처에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에이, 설마요. 저 올 때 가게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네. 혹시 몰라서 뛰어나갔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네. 돈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이나 해봐요. 나중에 괜히 많이 들었는데 없어졌다고 누명이나 쓰시지 말고. 그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보자. 돈은 별로 없는데? 가족 사진이 있네? 에이, 그럼 찾으러 오지도 않겠네요. 지갑에 돈이 많아야 빨리 찾으러 올 텐데. 아이랑 찍은 가족 사진이야.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런 말이 어딨어? 찾으러 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둘게. 찾으러 올 거면 벌써 왔겠죠. 버스 타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데. 카운터 서랍 안에 둘 테니까 혹시 지갑 찾으러 오면 확인하고 돌려줘. 알았어요. 2달 뒤. 사장님, 괜찮으세요? 미안해. 이 가게는 더 이상 유지가 힘들 것 같아. 그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장 사장이 사장님한테 한 말이 다 거짓인 거예요? 사장님이 가셔서 보기도 했잖아요. 내가 눈으로 본 게 화근이었어. 그때 가게 확장을 위해 모든 돈을 부동산 투자에 넣지만 않았어도 차라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면 욕심도 안 냈을 텐데.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더 진짜 같아서. 몇 년을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사장님한테 그래요?
원래 사기라는 게 그렇다더라. 한순간을 위해 몇 년을 공들인데. 내가 바보 같았던 거지. 워낙 장 사장이 발이 넓으니까 그 말을 다 믿었던 내가 바보지 누굴 탓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게 문이야 닫는다 쳐도 사장님 그동안 모았던 돈 다 투자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돈을 다시 모아야지. 미안해. 잘해보려다가 자네도 직장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었네. 저야 내일이라도 다른 데 가서 일하면 그만이죠. 하루 일당 받아 사는 인생 크게 타격받을 것도 없어요. 사장님 걱정이나 하세요. 사장님도 고생하셔서 가게 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잃었는데 그 와중에 제 걱정하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당분간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가게 정리해서 그 돈으로 빚도 갚고. 힘내세요. 맨 땅에서 여기까지 해내셨던 분이니까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세요.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불러주시고요. 그래,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나쁜 사장은 아니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네. 5년 뒤. 선희 씨 그만둔다고 하니까 내가 다 서운하네. 정말 더 일할 생각 없어?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둔다는 거야? 혹시 다른 데서 오래? 월급 더 준다고 그랬어? 얼만데 내가 더 줄게. 가지 말고 나랑 일해, 응? 말씀은 고마운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운하게 한 것도 아니다. 다른 데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럼 뭐야? 혹시 어디 아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다시 제 가게 차리려고요. 가게를 차리면 차리는 거지. 다시는 뭐야?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사실은 5년 전에 가게를 했었는데 투자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문 닫았거든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남의 밑에서 일하며 돈 모은 거야? 네, 다시 가게 차리려고 부지런히 모았어요. 어쩐지 내가 그동안 가게 오래 운영했지만 선희 씨처럼 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시키지 않아도 척척 일하고 덕분에 내가 장사하기 정말 편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맙지. 다른 이유라면 내가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는데 자기 가게 차린다는데 내가 어떻게 붙잡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거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둬. 이게 뭐예요? 괜찮아요. 평소에도 다른 것보다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고마워서 그래. 좋은 회사는 퇴직금도 따로 준다며. 언젠가 선희 씨 그만둘 때 챙겨주고 싶어서 조금씩 모아뒀던 거야. 덕분에 손님도 늘고 가게 이미지도 좋아지고 더 해주고 싶어도 이것밖에 못 해주는 내 마음도 이해해줘.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가게 위치 정해지면 꼭 말해주고 나도 종종 가서 사 먹을게. 그럼요. 사장님 꼭 오셔야죠. 그래. 이제 선희 씨도 사장이니까 이 사장이라고 불러야겠네. 사장님도 참. 6개월 후. 가게 일 힘들죠?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가해서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바쁘면 사장은 좋아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힘들 텐데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손님 없어서 한가하면 괜히 월급 받기 죄송스러워서 주인 눈치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긴 장사 잘 되니까 그런 눈치 볼 일 없고 바쁘니 오히려 시간도 잘 가서 좋아요. 그랬어요? 항상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해주는 거 보면 고맙고 든든해요. 혹시 어디서 일 배웠어요? 아니요. 딱히 배운 건 없고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아르바이트해서 뭘 해야 하는지 눈에 잘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잘 챙겨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내가 뭘 잘 챙겨준다고. 저번 명절 때도 명절비 주셨잖아요. 제가 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닌데 저까지 챙겨주시는 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거야 워낙 정군이 일을 잘하니까 그런 거죠. 청소며 서빙이며 손님 접대며. 제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가게 일하면서 일 잘한다고 챙겨주신 건 사장님이 처음이에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나야말로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지금 같은 추세로 간다면 더 바빠질 것 같으니 지금 마음 변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기예요. 알았죠? 당연하죠. 사장님 음식 솜씨가 있으셔서 더 잘 될 거라고 저도 확신해요. 앞으로 더 친절하게 손님도 신경 쓸게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다시 시작한다곤 했지만 사실 많이 두려웠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일하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좋은 인연 잘 이어가도록 내가 더 잘해줘야겠어. 며칠 뒤. 정군, 괜찮아? 네? 사장님, 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움된다면 뭐든 해줄 테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다행인데 가끔 보면 멍하니 생각이 많아 보일 때가 있어서 무슨 고민 있나 했지.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사장님이 도와주고 싶다고 도와주실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요, 뭘. 그래? 무슨 일인데? 괜찮으면 말해봐. 그냥 저 어릴 적 생각이 문득문득 나서요. 그때 부모님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난 어땠을까,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말 안 했죠? 저 사실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사실 이런 걸 말하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물어보신 적도 없으니 당연히 모르셨겠죠. 그런 눈으로 보실 거 없어요. 저 다 컸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어서. 나도 가게 한번 망하고 빚지고 그거 갚느라 꽤 힘들었는데 나 힘든 건 일도 아니었겠구나 싶은 마음이야. 그래도 난 다 커서 했는데 정구는 어렸을 때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래요. 아무한테도 이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사장님이 많이 챙겨주셔서 제가 사장님 많이 의지하긴 하나 봐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겠어. 그래도 지금 모습 보시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뿌듯해 하실 거야. 정군 정말 잘 컸거든. 그러실까요?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맞지만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실 거예요. 그래? 그런데 왜 고아원에 갔던 거야? 미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힘든 이야기일 텐데 나도 모르게 물었네. 괜찮아요. 고원에 갔다면 보통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궁금하실 수 있죠. 잠시 뒤. 사실 아버지 기억은 아주 어릴 때라 어렴풋이 기억할 뿐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없어요. 그냥 많이 맞았다는 것만 기억나요. 아이고, 어릴 때 기억인데 그것만 기억날 정도면... 그러게요. 저도 많이 맞았는데 엄마가 저 안 맞게 하시려고 정말 많이 맞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엄마가 저를 안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거든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뭔데? 저를 진정시키려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맞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결국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못 견디고 저랑 도망쳤지만요. 그래, 어머님 잘 선택하셨네.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그게 잘한 선택인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쫓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 무서웠겠지. 어느 날 어머니가 자는 절 새벽에 깨웠어요. 그리곤 옷을 입히고 조용히 나가자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기억나는 건 추운 겨울 새벽, 아직 해도 뜨기 전이라 집 밖을 나가자마자 하얀 입김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장면이에요. 저는 신기해서 그걸 한참이나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뭐가 바쁜지 신발을 신기더니 제 손을 이끌고 말없이 걷기만 하셨죠. 어머니 마음은 복잡하셨겠지. 그러셨겠죠. 그렇게 한참을 걷더니 어느 불 켜진 식당에 들어가셨어요. 국밥집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닌 드시지 않고 저만 하나 시켜주더라고요. 어머니는 안 드셨어? 네. 어머니는 왜 안 드셨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뜨겁지 않으니 꼭꼭 씹어서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셨던 기억만 나요. 그래서 국을 한 숟갈 떴는데 신기하게 뜨겁지 않았던 기억이에요. 그렇게 한 그릇 비우고 터미널로 가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무슨 문제? 어머니가 지갑을 잃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한참을 여기저기 뒤지시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지갑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시곤 사라지셨거든요. 잠시 뒤. 그리곤 어떻게 되었어? 어머닌 다시 오셨어? 아니요. 터미널에서 저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지신 게 어머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럼? 그 이후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어머니 소식은? 하루 정도 터미널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꼭 올 거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러면 고아원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야? 하루를 기다렸는데도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더 기다리려 했는데 주위 어른들이 절 가만히 두지 않았죠. 아이 혼자 하루를 꼬박 있는 걸 보곤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날 경찰서에 가서 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못 오셨다는 걸. 뭐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어른들이 바쁘게 오가면서 무슨 소리를 했었는데 어제 터미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마... 신원을 알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차에 치여 상태가 안 좋았대요. 구급대가 와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제가 경찰서에 앉아있는데 말이에요. 저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게 저는 어렸고 어른들이 오가는 말로 그게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추운 겨울에 가디건만 입었다는 말을 하며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어제 저한테 기다리라고 말하고 사라지셨던 어머니, 옷차림과 똑같았으니까요. 잠시 뒤. 그래서 고아원에 가게 된 거야? 네. 거기서 경찰 아저씨가 제 이름도 물어보고 부모님 이름도 물었는데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말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네, 맞아요. 그 어린 기억에도 아버지에게 가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면서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걸 어렸지만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 잘했어.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다시 집으로 갔다면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하셨을지도 모르지. 제 생각도 어렸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절 아버지 손에서 꺼내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한 경찰 아저씨를 따라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랬구나. 그때 경찰서 사람들도 저를 의아해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이름이나 제 나이나 이름을 모를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면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질까 봐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했으니. 그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어려서 몰랐어도 어머님이 그렇게 된 마당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머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일 수 있으니. 그랬겠죠? 사장님, 고마워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던 거라 제 선택이 옳았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내가 뭘... 그래서 가끔 그렇게 멍하니 마음을 못 잡았던 거구나. 잠시 후. 사실 어머니가 지갑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 어디? 터미널 오기 전 제가 밥을 먹었던 식당이요. 그런데 왜 거기 이야기는 안 했던 거야? 거기에 가족 사진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집을 나오기 전 찍었던 가족 사진을 지갑 안에 넣는 걸 봤어요. 그걸 이야기하면 결국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 혼자만 알고 있다가 제가 18살이 되던 해 지갑을 찾으러 간 적 있어요. 지갑? 어머님이 두고 가신 그 지갑? 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어머님의 마지막 유품이니까 다시 찾고 싶은 마음도 컸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컸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늦었죠. 가게가 없어졌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기억이지만 국밥이 맛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당연히 장사할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한참 지나갔으니 문 닫고 없어졌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도 봤는데 문 닫은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건 좀 더 일찍 가게를 찾아갔더라면 어머니 지갑을 찾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항상 어머니 지갑을 찾는 꿈을 꿨었는데 이젠 어머니 모습도 잘 기억 안 나요. 사진 한 장 남은 게 없으니. 정군, 자네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진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했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예요. 아버지한테 맞다가 더는 안 되겠어서 서울로 도망가던 길이었죠. 자세히 봐봐.
그때 그 어머님 지갑이 이 지갑이 맞는지, 그 안에 든 사진이 그토록 찾던 그 사진인지. 네? 사장님, 사장님이 이걸 어떻게? 그 후 정구는 한참이나 지갑 속 어머니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아이가 이제 제 옆에 든든한 직원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하게 느껴졌죠. 제 음식 맛과 정군의 서비스 덕분에 가게는 날로 성장했고 결국 분점을 낼 정도로 장사가 정말 잘 되었어요. 신기한 인연은 결국 제 가게의 분점을 정군이 맡은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실한 정군은 분점의 사장님이 되어 지금도 잘 살고 있네요.